꼭 준비하세요. 1. 교과서. 2. 춘향전 5분 평가 활동지. 월요일에 나눠줬잖아요. 3. 메모장 혹은 연습장. 4. 필기도구. 볼륨을 적당히 조절하고 수업할 준비를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송태선 선생입니다. 예, 춘향전 마지막 차시 6차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3차시 학습지 6번과 교과서의 소단원 열기, 본문 날개 문제, 학습활동 중 내용학습을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활동의 목표학습 부분을 풀겠습니다. 목표학습 1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춘향전의 근원설화와 모티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표학습 1번은 이 춘향전의 근원설화와 모티프라는 말을 제대로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춘향전 근원설화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티프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모티프 이것들은 어원상 관계가 깊고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에서도 동의어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모티브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이나 다른 예술에 있어서 모티프라는 말은 모티브라는 말과 구별해서 사용됩니다. 모티프는 문학 작품 속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야기의 구성 단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와 대비하여 모티브는 회화, 조각, 문학 등에서 표현, 창작의 동기가 되는 이유, 원인, 내지는 어떤 작품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몽신화라고 하는 서사구조는 시조의 신성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이야기의 출발점, 곧 모티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티브를 바탕으로 주몽은 일반 사람과는 다르게 천재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와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구성 요소로 사용합니다. 이것들은 곧 주몽신화의 모티프라고 할 수 있죠. 즉 주몽신화는 시조의 신성성을 드러내기 위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것은 모티브죠. 난생 모티프와 천선 모티프라는 재료를 사용한 것이죠. 이것은 모티프입니다. 이제 춘향전의 근원설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서사 구조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모티프가 사용됩니다. 춘향전은 5가지 설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춘향전은 5개의 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과서 271쪽 맨 아랫부분에 근원설화가 나와 있죠? 쫙 나와 있는데 맨 먼저 볼 게 무엇이냐면 연려설화 모티프. 연려설화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정절을 지킨다는 내용의 설화. 지리산여설화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리산 밑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남편을 아주 잘 돌보는 현모 양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지나가던 백제 왕이 그 여자를 보며 한눈에 반했어. 그래가지고 그녀를 넘보지만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고 결국 지리산녀는 자살한다는 내용. 이게 바로 지리산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춘향전에서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는 춘향의 모습,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지만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변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탈민녀설화. 관리 또는 임금이 민녀, 백성인 평민인 여자를 빼앗는다는 내용의 설화입니다. 대표적인 것 우렁각시설화.
여러분들 우렁각시설화 어떤 내용인지 알죠? 가난한 노총각이 어느 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와보니까 집안이 깨끗하고 저녁도 차려져 있어. 이게 뭐야? 며칠 동안 계속하다 호기심이 나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척 하다가 다시 살펴보니까 누구야? 바로 우렁각시.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아리따운 우렁각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우렁각시를 누가 뺏어? 예, 고을의 원님이 빼앗는다는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 그다지 좋지는 않죠. 예, 이러한 내용의 우렁각시설화. 예, 탐관오리 변사또가 춘향에게 계속해서 수청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변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신원설화. 신원설화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의 설화. 대표적인 게 바로 박색터설화, 박색고개설화라고도 말을 하고 박색녀설화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 남원의 박색고개라고 하는 곳에 관기 월매의 딸 춘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춘향은 굉장히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30이 넘도록 남자를 못 만나는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 꾀를 내요. 예, 춘향의 시녀인 향단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종을 밖에 딱 나가가지고 어느 사람을 꼬시게 만들어요. 이 꼬심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도령. 그래가지고 예, 향단이가 끌고 들어와가지고 하룻밤을 지새는데 향단이 대신 누가? 예, 맞습니다. 춘향이 하룻밤을 새요. 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이도령이 옆에 있는 아리따운 여자를 딱 보니까 아리따운 여자가 아니라 굉장히 못생겼어. 예, 그래가지고 이도령이 달아나 다시는 남원에 안 왔다는 이야기. 결국 어떻게 됐을까? 예, 춘향은 예, 목매달아 자살했다는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원을 풀어줘요. 어떤 식으로? 실제로 춘향전에서 춘향이는 어때?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아리따죠. 예, 음, 이몽룡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춘향을 풀어주고 백년회로 한다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죠. 예, 이 신원설화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장화홍련설화 알죠? 이게 대표적인 신원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염정설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성세창설화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양반집 아들 내미로 태어난 성세창 평양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기생인 자란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한순간 반해요, 한눈에 반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눠. 결국 아버지한테 끌려가가지고 서울로 다시 되돌아오지만, 예, 몰래 또 나가가지고, 예, 자란과 더불어 함께 살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 그 장원 급제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성세창설화. 예, 춘향이라고 하는 여인과 양반집 자제 이몽룡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 이별을 겪고 다시 재회한다는 이야기로 변형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다음 암행어사설화. 암행어사가 탐관오리를 벌하거나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내용의 설화. 대표적인 게 바로 박문수,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 외에도 노진이라든가 성희성과 같은 암행어사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 내려옵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변형된지 잘 알고 있죠?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남원에 출도하여 변사또를 징벌하고 예,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 예, 이제 목표학습 1번에 나와 있는 도미의 처설화를 한번 함께 볼까요? 도미에게는 아름답고 절개가 굳은 아내가 있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 정절을 시험하려고 도미의 아내에게 찾아가 궁인으로 맞아들이겠다고 했다. 도미의 아내는 겉으로 순장하는 체하고 여정을 대신 보낸다. 그 뒤 왕은 속은 것을 알고 노하여 도미의 두 눈을 멀게 한 뒤 작은 배에 실어 강물에 뛰어보내고 도미 아내를 궁으로 잡아들였다.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된 도미 아내는 이번에도 역시 순종하는 척하다가 궁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남편을 찾아 조각배를 타고 멀리 떠나 천성도에 이르러 도미를 만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 예. 이 도미의 처설화와 춘향전에는 같은 모티브가 사용되고 있죠. 둘 다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킨다는, 그리고 둘 다 왕이나 관리가 백성인 여인을 넘보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 즉 도미의 처설화와 마찬가지로 춘향전과 마찬가지로 도미의 처설화에는 예, 연료설화 그리고 관탈미녀설화 모티프가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목표 학습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문학의 흐름을 고려하여 설화 도미의 아내와 춘향전을 비교하여 감상해보자. 이 목표학습 1번 같은 경우에는 도미의 아내 그리고 춘향전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한국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서사갈래의 모티프가 어떻게 계승되어 왔고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설화의 주요 인물인 도미의 아내, 왕의 관계를 설명해보자. 예시답 한번 보면은 되겠죠. 도미는 평범한 백성, 도미의 아내 역시 평범한 백성, 그러면서 남편인 도미에 대해 정절을 지켜내고자 하는 연려. 왕은 도미의 아내의 정절을 시험하려는 인물로 권력을 이용해 도미의 아내를 굴복시켜 공인으로 삼으려 하지만 결국 그녀의 굳은 정절로 실패하는 것.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2번 일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설화 도미의 아내와 춘향전이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말해보자. 이미 말한 거예요. 둘 다 어때? 모티프가 같아. 그러니까 연료 설화 모티프, 관탈민녀 설화 모티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설화 도미의 아내에는 관탈민녀 설화와 연료 설화의 모티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춘향전에서 권력자인 변사또가 여성 주인공 춘향의 정절을 짓밟으려 하고 그럼에도 춘향이 끝까지 자신의 정절을 지켜내며 남자 주인공인 이몽룡과 재회하게 되는 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관탈미녀설화, 연려설화 모티프가 같은데 이것이 약간 변형되어 나타난다, 계승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목표학습 2번을 하기 전에 미적 범주의 유형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여러분들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에서 사용되는 미적 범주의 유형 4가지. 먼저 숭고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나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높은 대상에게서 느끼는 아름다움. 도달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관동별곡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관동별곡에서 여러분들 정철이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면서 저 높은 지조와 절개 어떻게 도저히 따를 수 없다라고 느끼죠. 그리고 또 곰자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경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숭고미가 드러난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우아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화롭고 균형을 잘 갖춘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것들로부터 느끼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반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비장미라고 하는 것. 현실 세계에서 비롯된 비극적 상황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비극을 통해 느껴지는, 여러분들 비극적인 것을 딱 읽으면은, 작품을 읽으면은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비장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골개미.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나 인간상을 구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그 웃음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풍자와 해악,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판소리의 소설이 가지는 미학이 바로 골개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학습 2번. 다음의 설명을 참고하여 가다를 읽고 한국 문학에 나타난 풍자와 해악을 알아보자.
예,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한국 문학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풍자와 해악은 공통적으로 대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웃음을 유발하죠. 그런데 풍자가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을 공격하는 방식이라면 해악은 연민과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을 감싸 안으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풍자와 해악은 조선 후기 민요나 탈춤, 판소리나 사설시조 등에 잘 나타나 있답니다. 예, 풍자와 해악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네요. 예, 여기에서 가, 다 작품이 있는데 가는 바로 여러분들 배웠던 춘향전, 나는 봉산 탈춤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양반과장, 말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반을 굉장히 놀리고 있어요. 양반을 그야말로 희화화하면서 우스꽝스럽게 보여주면서 이 양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도 양반은 어때? 이렇게 조롱하는지 몰라요. 바보, 바보, 바보. 예. 다 작품은 여러분들 아마 읽어봤을 거예요. 김유정의 소설 봄봄. 이 봄봄이라고 하는 작품을 지은 이 김유정은 우리나라의 전통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풍자와 해학을 가장 잘 계승한 작가라고. 그런데 안타깝게 27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 김유정의 봄봄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장인에게 계속 당하는 나. 그리고 또 이 장인에게 반항하는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네요. 왜? 저기 점순이가 보이니까 점순이 읽고 한번 대항해 보는 이야기.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예, 오히려 나가 당하고 있어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웃음을 유발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대상에 대해 관한 서술자나 등장인물의 태도는 어떠한지 정리해보자. 풍자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수령과 변사또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어사출도로 인해서 당황해야 하는 수령들과 변사또의 모습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나 작품, 예, 양반, 부정적, 비판적 이것은 나와 있네요. 어떻게 웃음을 유발합니까? 예, 말뚝이가 양반들이 딱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양반들을 조롱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양반은 어때요? 뭐야? 라고 하면서 말뚝이의 변명에 속아 넘어가서 라네 좋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양반들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죠. 양반이 바로 부정적인, 비판적인 인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다에서 대상이 바로 누구예요? 나. 예, 나는 어때요? 이 장인에게 계속 당하죠. 그런데 저기 점순이가 있는 것을 눈치채자 어때? 약간 반항하는 모습. 예,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장인의 지게작대기에 나고 얻어맞다가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며 반격하는 나의 모습. 그러면서도 계속 누구 눈치를 봐? 점순이를 의식하는 모습이 순진하고 어수룩하게 보인다. 대상에 대한 애정, 연민, 동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호적이고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 예, 이 위와 같이 대상에 대해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식의 효과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예, 가, 나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가, 나, 그리고 다. 가, 나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대상을 한껏 놀리면서 조롱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해. 어때? 통쾌해. 시원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왜 이래? 예, 가나의 경우 인물들 우스꽝스러워 통쾌한 느낌, 채증, 울분 이런 것들이 다 풀리는 풍자죠. 풍자 다 동정과 연민, 예, 우호적인 웃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예, 목표학습 2번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이것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5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평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월요일에 나눠줬던 5분 평가 학습지 있죠? 활동지 있죠? 그것 여러분들 5분 동안, 5분, 10분 동안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풀어보세요. 시작! 예, 전부 풀었나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5분 평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 다음을 읽고 맞으면 땡그라니 틀리면 X.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전은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염정소설이다. 그래서 좀 야한 부분이 있죠. 춘향과 몽룡 사이의 사랑, 변치 않은 사랑, 신분을 초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주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땡그라미. 2번. 춘향전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고전소설의 특징이에요. 더 나아가서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판소리의 소설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고 했죠. 땡! 그다음이 3번. 춘향전에는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는 당시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예,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주제가 바로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성의 정절이라고 했잖아요. 유교적인 지배 이념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주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땡이라니. 4번. 춘향전의 본관 사또는 선정을 펼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미스터 변이? 변학도가? Oh no! 나쁜 놈! 됐죠? X! 5번. 춘향전은 풍자와 해악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예, 춘향전에 나타난 골개미 바로 전에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땡그라미라고 할 수 있어요. 6번부터 10번까지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6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춘향전은 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되었다. 아, 예, 뭐야? 판소리계 소설이잖아.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 거예요. 7번. 판소리계 소설에서 흥미와 감동을 주기 위해 특정 사설 부분을 확정시키는 표현 방법을 뭐라 해요? 예. 장면의 극대화. 이것도 돼요. 그리고 확장적 문체. 이것도 돼요. 그리고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 이게 가장 정확하겠네.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 예, 셋 다 괜찮아요. 확장적 문체도 장면의 극대화도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도. 예, 그 다음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 말이나 동음이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법을 말이나 문자를 소재하는 유의를 뭐라고 해요? on, you, he 네 가지 유형이 있죠. 그 다음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상을 공격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 뭐게? 맞아요. 동자. 10번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대상을 감싸안음으로써 대상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 뭐야? 예, 방금 전에 한 거잖아. 이것도 그지? 예, 맞아요. 예, 그 다음 이제 11번, 12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아하하, 이것은 지난 시간에 한 거다. 똑같다. 그지? 11번 취향전을 다음과 같은 줄거리로 요약하였을 때 그 주제를 쓰시오. 예, 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에 빠짐. 이몽룡이 한양으로 떠나며 이별함. 이몽룡과 춘향이 재회함. 예,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몽룡과 춘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사구조를 살필 때 주제가 무엇이냐? 예,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 신분을 초월한 변치 않은 사랑. 알아서 쓰면 되겠네요. 12번 마찬가지. 민중이 지배계층이 폭정에 시달림, 민중이 지배계층에게 저항함, 민중이 승리함, 민중의 대표 선수는 바로 누구야? 춘향. 그리고 또 지배계층이 대표 선수는 바로 누구야? 예, 변학도. 이런 춘향과 변학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사구조를 살핀다면은 불의한 지배계층에 대한 항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 마지막입니다. 13번부터 20번까지 다음 각 단어와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여러분들 아랫부분에 낱말의 뜻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어려운 말들, 이게 무슨 말이다. 낱말 뜻 살펴보면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루하다. 송태선 선생님과 같죠? 그죠? 예, 그렇다고? 난 아닌데. 아니, 잘못 말했다.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난 너저분해. 옷다이가 낡아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 그래, 송태 선생님 맞네. 알았어. 14번 통분하다. 열받아. 이거네요, 그죠? 원통하고 분하다. 봉고파직하다. 누가 봉고파직 당했어요? 예, 바로 미스터 변학도가 봉고파직 당했죠. 봉이라고 하는 것은 봉하다. 고라고 하는 것은 창고를 말하는 거야. 직분에서 파해지다. 잘린 거야. 예, 어사나 감사가 못된 짓을 많이 한 굴의 원을 파면하고 관가에 창고를 봉하여 잠그다. 이러한 의미의 원래 층암절벽이라고 하는 것, 층층이 쌓인 바위, 절벽이 뭔지 알죠? 예. 몹시 험한 바위가 겹겹으로 쌓인 낭떠러지. 청송, 녹죽, 청색, 소나무, 녹색, 죽, 대나무. 위의이라고 하는 것, 송태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 예, 위험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영귀하다. 이것도 송태선 선생이 말하는 것 같다. 그치? 영화롭고 귀하다. 주체가 높고 귀하다.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 일희, 일비. 한번 한일자죠. 기쁠 희자예요. 한일자죠. 예, 슬플 비자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슬퍼. 그러니까 웃픈 경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일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약간 우프다랑 약간 의미가 다르나? 예, 그리고 막 기쁨과 슬픔이 계속 교차해서 나타나는 경우 일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춘향전 마지막 차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춘향전 생각보다 여러 가지 내용을 배웠습니다. 춘향전 하나하나를 뜯어서 본문의 내용 살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소리계 소설, 고소설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지 않았나요? 여하튼 생각보다 배우는 내용이 많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100점 맞아? 그러면은 성적을 매길 수가 없을까? 여하튼 2028년도 1학년 파이팅!